자,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브로콜리라고 그러고 양감, 서늘하고 브로콜리는 따뜻한 찬지 몰랐는데 브로콜리는 따뜻하다 천성기운을 갖고 있고 단맛을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이경 강경락이 작용을 한다.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비만, 살이 찐 것. 여기서 비만이라면 그 우리가 항시 비만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해라고 했죠. 뚱에 뚱뚱하고 차서 비만이 생겼냐? 뚱냉이냐? 뚱열이냐? 두 가지로 나타난단 말이야. 근데 이 브로콜리는 뚱열인 사람한테 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당뇨, 항암, 감기 예방 그랬는데 감기 예방은 비타민 C가 좀 들어서 감기 예방이 된다고 했는데 뇌혈관 질환, 알레르기 질환, 빈혈, 변비, 동맥경화, 생진지가란 즉 생진지가라는 개념은 진액을 만들고 갈증을 멈추게 하는 걸 생진지가라고 한다고 말이죠. 자, 식욕부진, 식욕증진, 밥맛을 좋게 한다 그 말이죠. 자, 우유와 같이 먹으면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브로콜리 같은 거 가끔 우유에 타서 갈아 먹고 이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유와 브로콜리 같이 쓰지 말아라 그 말이죠. 동물과 같이 있으면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비타민 C가 파괴되지 않도록 쪄서 먹는 것이 좋다. 브로콜리는 쪄서 먹는 것이 좋다. 우리는 보통 물에다 삶아버리는데 대수는 쪄서 먹어라 그 말이죠. 브로콜리 아보카도를 같이 쓰면 세포 노화를 방지하고 혈액을 맑게 하고 강력한 항산화 효과, 항산화 늙지 않게 한다. 말하자면 피부가 늙지 않게 한다. 브로콜리, 치즈 같이 쓰면 비타민 A 흡수율이 높아진다. 브로콜리와 치즈와 궁합이 맞고 브로콜리 두부를 같이 쓰면 혈액 정화장 두부와 브로콜리 반찬 우리가 브로콜리를 데쳐 갖고 두부와 같이 주물러서 반찬 만들어 놓기도 하죠. 브로콜리와 양파를 같이 쓰면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 브로콜리와 또 양파도 같이 써라. 브로콜리와 고기 달걀을 같이 쓰면 철분 흡수를 높인다. 브로콜리와 고기 달걀을 같이 쓰면 철분 흡수를 높인다. 그렇죠. 브로콜리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자, 비름을 아연 또는 현체라고 그런다 그랬죠. 비름은 서늘한 기운을 갖고 있고, 자, 단맛을 갖고 있다. 우리 그 전라도 이쪽에서는 그 비름을 잘 안 먹습니다만 충청도 지방 그 이북 지방에는 의외로 많이 먹습니다. 그 비름을 비름을 의외로 많이 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쪽 지방은 그 안 먹는데 지금은 그 마트에 그 농협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비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큰 마트에 가면은 비름을 채소로 키우고 나와 있었는데 우리는 이쪽 사람들 많이 안 먹는데 저 우울하지만 솔직히 먹습니다 이것을. 자, 대장경, 소장경락이 작용하고 단백질, 각종 비타민의 창양종독. 창양종독이랑 우리가 그 옛날에 곰발이가 난 거, 곰발이, 그걸 창양종독, 그 독이 있는 것을 해결한다. 그다음 소변 적삽이라고 하는데 소변은 적삽은 붉게 오줌을 붉게 싸면 노란 오줌을 붉은 오줌이라 그래. 노랗게 오줌을 싸면서 자주 싸러 간다. 그걸 예방한다 그 말이죠. 자, 변비, 의외로 변비의 효과가 좋고 임신부 분만시 그랬는데 임신부 분만시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기를 낳으러 간 날 여놈을 그 나무를 못 가면 아기가 매끄럽게 잘 나온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대표적인 아욱도 그러고 현체도 그러고 그래서 아기를 낳으러 갈 때 근데 이제 임신 중에는 먹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임신 중에 몸이 아랫배가 차고 냉해져 버리니까 임신 중에는 먹으면 안 되고 아기 돌리려고 할 때 될순들 이 나무를 먹고 가면 아기가 매끄럽게 잘 나온다 그 말이죠. 방광염, 장염, 방광염도 거세기가 방광이가 열이 많이 찼을 때 방광염이 걸린다 그랬죠. 장염, 골반염, 자궁암, 골반에 염증 있을 때, 장염 있을 때, 골반염증 있을 때, 염증은 열이 차서 온다고 그랬죠. 염증이 생긴 이유는 전부 다 열에 의해서 오기 때문에 열을 거쳐짐으로써 없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청열해독하고 열을 거치고 청열해독하고 통리하교한다. 그랬는데 통리 잘 통하게 하교 아랫구멍을 잘 통하게 한다. 아랫구멍은 두 구멍이죠. 오줌구멍하고 똥구멍하고 두 구멍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잘 통하게 하는 것을 통리하교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똥오줌을 잘 나오게 한다. 활퇴이사이라는 똑같은 얘기. 매끄럽게 해서 애기가 잘 나오게 만든다. 자, 이병부터는 똥오줌이 잘 안 나올 때 이것을 뭐 똥오줌이 잘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열이 차서 대변도 열이 차서 변비가 생긴 사람, 그 다음에 그 요도염 방광염이 생기면서 오줌이 잘 안 나온 것, 이때는 두 개를 다 똥오줌을 잘 나오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현치 비름이다. 성질이 냉함으로 비가 냉하여 변이 묽은 사람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몸이 냉한 사람, 아랫배가 차고 냉한 사람은 이도 차고 냉한 사람 먹지 않은 게 좋다 그 말이죠. 자라와 먹지 말 것이며 임산부는 복용을 금한다.
출산 바로 전날에 출산 후 쇠비림과 같이 쓰면 좋다. 그래서 이게 그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 쇠비림이나 아연 같이 쓰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얘기가 매끄럽게 잘 나오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마늘과 같이 쓰면 좋다. 또 마늘과 같이 쓴 거 좋다는 거 우리가 가지 같은 경우도 찬성기는 마늘과 궁합이 맞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가지도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도 공부할 때 마늘과 같이 쓰면 가지는 마늘과 궁합이 맞다. 찬성기를 완화시켜서 먹어라 그 소리겠죠. 자, 출산제로 세균성 이질 장애면의 자주색 현체. 이제 이 비름도 청색이 있고 자주색이 있어. 잘 보면 비름도 청색 비름 있고 그 자주색 비름 있고 온단 말이에요. 자주색 현체 10g에 쌀 50g 마늘을 넣고 죽을 써먹는다. 출산 전후 그 세균성 이질 장염, 이질이 생기고 장염이 생길 때는 이렇게 해서 먹어라 그랬죠.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쇠비림도 장염에 아주 탁월한 약성을 갖고 있다라고 공부를 했단 말이죠. 자, 자궁암에는 자주색 현체 50g 달아 먹는다. 그래 자궁 현체 20g. 이게 저는 이제 이 현체를 자궁암 같은 데는 자궁암은 다른 암은 주로 저는 열성에서 위암, 간암, 뭐 폐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열이 많아서 높아서 오는 질환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궁에 일어나는 병은 그 검정성이 높은 게, 자궁이 냉해서 주로 온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체를 쓴 것보다 자궁을 따뜻하게 하는 걸 따뜻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급성 유선암에는 현체 뿌리 40 내지 80g 오리알 한 개와 함께 달아서 먹는다. 유선에 항시 말씀드린 유방에 난래가 난 것은 민들레를 써라 그랬죠. 민들레, 항시 민들레. 그러니까 그 유방에서 일어난 병은 주로 간에 문제가 있어서 간이 열이 차서 온다는 누누이 설명했다. 근데 가장 좋은 것들이 제가 실험해 본 결과 그 민들레가 가장 좋더라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가장 구하기 쉽죠 또. 자. 습열수종, 소변분리, 습열수종, 열이 많아갖고 몸이 붓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소변분리 오줌 잘 안 나고 임증에는 따끔따끔 오줌을 싸는데 따끔따끔 한단 말이죠. 현체 60g, 나팔꽃나물 60g로 끓여 마시기도 하고, 인후정통 편도선염에 현체 150g 주물레에 설탕을 50g 넣어서 마신다. 그러니까 목이 붓고 아픈 것을 여러 번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목감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목에 열을 식혀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비름도 구하려면 뭐 없어 또. 가장 구하기 쉬운 것이 뭔가를 생각해라면 가장 집에서 구하기 쉬운 건 뭐예요? 생무시 무즙 내서 꿀 타서 마신다든가, 또 생배를 또 즙을 내서 마신다든가, 이런 것들을 도라지, 더덕 이런 것들을 해서 폐에 열을 꺼친 걸 목표로 해라 그 말이에요. 곰보배추 같은 이런 폐에 열을 꺼치면은 자동적으로 낫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자. 요도염, 방광염, 소변불량, 현체와 생감초를 넣고 탕을 끓이면 요도염, 방광염, 오짐소태. 그러니까 오짐소태 누누이 설명을 했어. 오짐소태는 지부자, 질경이, 목통 이런 것들을 가까이서 구하기 쉬운 것을 구해서 써라 그랬죠. 그래서 약방에 가면 지부자가 제일 잘 듣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 결명자차도 의외로 방광염, 요도염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는 게, 방광염, 요도염이 걸리면 현대의학에는 바이러스를 보고 항생제 투입을 해서 보통 심한 사람은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을 시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광염, 요도염 자주 생긴 사람은 그런 차를 해서 먹으면 오히려 지부자 차를 좀 먹고 나면은 그냥 시원해져서 염증이 없어 사라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소변이 잘 통하지 않는 증상을 치료하면 이렇게 똥오줌을 잘 나오게 한다. 벌레에 물렸거나 열이 날 때도 효과가 있으면 혈맥을 잘 통하게 하여 의혈을 제거한다. 자색 현체는 기가 체해서 설사라는 걸 치료하고, 붉은 현체는 혈리를 즉 피가 뭉쳐서 나온 설사를 치료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대장과 소장을 잘 통하게 하고 초기 이질의 효과가 있으면 출산을 좋아한다. 초기 이질의 효과가 있다. 초기 이질의 효과가 좋은 건 가장 우리 이질풀이라 그래. 노관초라 그러는데 이질풀이라는 거 있어. 또 그것이 또 효과가 좋습니다. 또 근데 의외로 이질풀 길가에가 많이 있는 이런 발견을 못 함께 그러죠. 상추를 와거쳐서 청금채라고, 청가지 병을 고치는 청금채라 그런다 그 말이죠. 자, 한고감, 즉 차고 쓰고 단맛을 갖고 있으며 주로 소장과 위장경락에 작용을 하게 돼 있고, 아미노산, 프라보론 등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어린이 치아 바르기에 좋고, 이는 오줌을 잘 나오게 하고, 이게 혈변이 똥이 피가 섞여 나온 것은 우선 가지가 잘 듣는다 그랬고, 그 다음에 대장이 열을 식혀주기 때문에 상치도 잘 듣는다 그 말이죠. 몸이 냉하고 대장이 냉하고 찬 사람은 상치가 그냥 싸진 대로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수종, 몸이 붓고 열이 많이 갖고 몸이 붓고 말하자면 신장이 열이 많이 갖고 몸이 붓고 노란 오줌을 싸면서 오줌이 잘 안 나오는 걸 싫어한다. 고혈압, 부정맥, 당뇨, 비만, 성인병 예방, 통유, 젖을 잘 나오게 한다. 통유는 비만은 아까도 뚱열 체질의 비만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뚱냉 체질은 아니다 그 말이죠. 오줌을 잘 나오게 하고 통이 젖을 잘 나오고 청열하고 열을 꺼쳐주고 해독하는 작용을 갖고 있다. 상치는 성질이 차서 비위가 찬 사람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상치를 묻고 나오면 다음에 변을 보고 나면 상치 잎사귀 얇은 게 소화가 안 돼 그대로 나온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그것은 비위가 냉한 사람들, 이가 찬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자, 마늘과 같이 쓰면 고혈압 고지를 지금 마늘을 오늘 솔찬히 여러 가지로 음식 차가운데 마늘하고 같이 먹으라고 많이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늘은 그 몸을 따뜻하게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채소가 찬 것은 주로 마늘하고 같이 드시라고 말이죠. 두부와 같이 독을 배출하고 얼굴색이 좋아진다. 모든 안과 질환의 사용을 금한다. 그러니까 눈병이 생길 때는 절대로 상치를 먹지 않는다. 눈에 문제가 있거나 눈에 문제가 생길 때는 상치를 먹지 않는 게 좋다고 말이죠. 자, 상추는 초상과 통풍을 일으키는 성분이 있어 통풍 환자는 먹지 않는 거예요. 상추는 초상과 통풍을 일으키는 일으키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통풍 환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통풍 환자도 주로 통풍이 오는 그 주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신장이 찬 사람들이 통풍이 많이 온다. 저는 이렇게 신장이 냉하고 찬 사람들이 이게 보강하는 통풍이 많이 사라지죠. 토끼고기와 같이 쓰면 영양 흡수가 잘 된다. 그랬죠. 산모가 모유가 잘 안 나올 때는 상추씨 감초로 쌀을 넣고 죽을 써먹는다. 젖이 잘 안 나올 때는 우리 옛날 가장 쓰기 좋은 방법은 족발을 삶아먹고 족발. 그 돼지 족발을 그 삶아 먹겠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자, 모유가 잘 안 나올 때는 상추대를 껍질을 벗겨서 채를 썰어 해파리를 데쳐서 무쳐 먹는다. 젖이 잘 안 나온 것도 간열이에요, 간열. 간에 열이 많이 찬 사람들이 젖이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스트레스성으로 젖이 잘 안 나오고 그럴 때. 자, 가슴 통증에는 많은 상추잎, 하엽 100편들을 물에 끓여 하루 2번 가슴 통증이 많은 상추잎 하엽. 하엽은 우리가 그 연꽃의 잎 연잎을 하엽이라 그런다 그 말이죠. 연잎을 하엽이라 그런다. 그런데 우리가 가슴 통증은 주로 심장에 열이 많은 사람이 가슴 통증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 가슴 통증 있을 때는 진단 방법이 그랬죠. 새끼 손가락을 이렇게 왼쪽 생성으로 이렇게 잡으면 겁나게 통증이 있다. 견갑골을 누르면 통증이 있다. 여기를 누르면 통증이 있다. 전중혈이라 그래. 여기를 누르면 통증이 있다. 그걸 알고 그다음 혓바닥 끝이 네버라면 혀끝이 붉은 이렇게 혀끝이가 붉은 여가 많이 붉어갖고 있다고 그러죠. 그럼 그 사람들은 심장이 자다가 죽을 확률을 갖고 있어. 나도 자다가 죽을 확률을 갖고 있다. 자다가 죽을 확률을. 심장이 열 있는 사람들 열이 많이 갖고 딱 심장이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심근경색이나 이런 거는. 심근경색이나 이런 걸 걸릴 확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언제 죽을 줄 몰라 나도. 상추는 심장열을 내리고 화상으로 인한 독을 없앤다. 그런데 상추는 심장열을 내린다고 그러죠. 심장열.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에 주로 상추를 많이 먹죠. 여름에 더울 때가 심장열이 많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심장열을 내려줘라 그 말이죠. 상추는 젖을 잘 나오게 하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하며 벌레나 뱀의 독을 없앤다. 그 진액 있죠. 진액 같은 걸 발라준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 노주 상추냐 하우스 상추냐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얼마나 그 작물이 예민하냐면 상추를 뚝 뿌리거나 뜯어보면은 하얀 진액이 나온 건 노지 상추고 하우스에서 재배는 절대 진액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상추가 같이 생겼다고 그냥 모양이 같이 생겼다고 진액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지 상추가 아닌가를 구별을 하면 상추를 꺾어봐란 말이야. 그러면 노지 상추는 반드시 흰 진액이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노지 상추가 아닌 것은 흰 진액이 안 나와 절대. 그게 노지 상추냐고 대답하고 좋다고 그냥 노지에 재배했어. 근데 딱 끊어보면 진액이 나온 거 안 나온 거 구별하면 딱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관찰하고 사는 사람 관찰하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아. 올해는 치자가 안 열어버렸어. 치자밭에 갔더니 치자가 아예 열지를 안 해버려. 구경을 못해 치자를. 올해는 치자가 겁나게 귀해버려. 여름 때는 막 치자가 막 치자나무 이럴 때 많이 있는데 아무리 치자를 찾으려고 치자가 안 보여. 누가 따가지도 않았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때 말은 치자꽃이 필 때 어떤 기후의 변화가 있어 그런가 치자가 없고. 그 다음에 게다레라고 제가 통풍에 쓴 거 게다레라고 있죠. 그건 올해 산에서 구경을 할 수가 없어.
나무는 있는데 열매를 구경 못 한단 말이야. 때로는 그렇게 자연의 그 변화를 우리는 그 기후 거치고 했었는데 그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거 문제가 생기냐 안 생기냐를 그 살펴보면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를 그냥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무심코 살지만 나는 올해 가서 아 왜 올해는 왜 이거 안 열었을까? 그럼 내년에는 또 풍년이 들 건가?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는 또 흉년이 들면 한 해는 또 풍년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치자를 내가 가끔 나 심장이 열이 많으니까 따다가 그 집에서 말려놓고 오는데 올해는 아예 구경할 수가 없어 치자를. 호박이 잘 안 열었다고. 자, 상추는 쓰고 차다. 오장의 근고를 보호하고 행경막에 열을 내리고 행경막에 열이 차면 딸꾹질을 차가 나가면 행경막에 딸꾹질하고 그러죠. 경맥을 통하게 하여 입냄새를 없애고 치아를 하얗게 하여 눈을 밝힌다. 치아를 깨끗하게 한다. 입냄새를 좋게 한다. 이렇게 없애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상추는 성질이 차다. 그러면 이제 상추가 두 가지가 있죠. 적상추가 있고 대표적으로 청상추가 있고 뭐 요새는 댐배상추니 뭔 상추니 막 여러 가지 변형 병자가 많이 나오는데 나이가 적상추를 먹어야 되는 청상추를 먹어야 되는 거 여러분 오링 테스트를 한번 해봐. 같이 상추를 먹더라도 적상추를 사다 먹어야 되는가 청상추를 사다 먹어야 되는가. 파프리카를 먹는데 나는 청색 파프리카를 먹어야 될까 녹색 그 파프리카를 먹어야 될까 황색 먹을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 오링 테스트로. 그럼 그냥 파는 그냥 대충 집어오지 말고 될순대로 아 이왕이면 나한테 맞는 색깔이 나한테 맞는 음식이 뭔가를 찾아서 그렇게 드시라고 말이에요. 다 가르쳐줘도 안 해. 그냥 폴면 그냥 이거 좋다는 거 갖다 묻지만 알지. 그러니까 같은 파프리카를 사더라도 나는 청 파프리카를 먹은 게 좋은가 황금색 파프리카를 먹은 게 좋은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음식을 하나 먹더라도 이게 적상추를 먹고인가 청상추를 먹고인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테스팅을 한번 해봐. 실제로 원 테스트를 해서. 예?